4월 30일 이 톡강의 중에 이 재건축 아파트 고르는 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톡강의하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하고 제가 하는 얘기하고 다 연결돼요. 전월세 거래 비율도 연결되고 모든 게 다 연결돼요.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고르는 법 봅시다.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고요. 그리고 비강남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고요. 3번 강북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다.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동탄이 아까 우리 조사를 했을 때 뭐 41%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투자를 한 사람이라든지 사는 사람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41%, 42%, 43%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 10억이면 전세가 뭐 4억이란 얘기예요. 실사용 가치는 4억인데 매매값은 10억이야. 뭐가 낮으면 전세가율이 낮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높다! 이 뜻입니다. 쉽죠? 네. 상급지 전세가율과 인접하는 것이 미래적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면 미래 가치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증거다.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은 뭐예요? 공급이겠죠. 그렇죠. 정책이겠죠. 우리나라 특유의 이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요인이겠죠. 금리는 외부적 요인이죠. 네, 그래서 공급 정책이죠. 그럼 공급과 부동산 정책으로 일시적인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면 괜찮으나 전세가율의 오차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세가율의 방향성을 보고 미래 가치를 판단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일산의 재건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전세가율이 60%래요. 그럼 이 전세가율이 55%가 됐네요. 그러면 어떤 효과인 거죠, 이게? 60%가 55%가 됐어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60%가 아이고 70%가 됐어. 미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그럼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넣어드렸죠.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시세 차익을 더 원하잖아요. 그렇죠. 임대 수익보다 시세 차익을 더 원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전세가율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의 10% 후반에서 20% 초반. 엄청 낮죠. 압구정 현대. 음마 아파트가 28%, 목동이 40% 초반, 분당이 40% 후반에서 50% 중반 이내, 그리고 일산 선도지구가 60% 초, 중, 후반까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것이 되려고 하면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하냐?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재건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입자가. 내가 세입자야. 근데 우리 그 아파트에 막 플랜카드 붙여져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불안하겠죠. 아, 이거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이거 조금 그러네. 당연하게 세입자가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요, 전세가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올라간다. 그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건축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10년간. 전세가율이 이렇게 계속 파동을 일으킬 거예요. 무조건 팔 거예요? 네? 무조건 팔 겁니까? 멀었다? 그럼 계속 기다릴 거예요? 15년, 20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50인데 이거 뭐 언젠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도 매수 타이밍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 내가 매수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요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죠. 분당 시범 아파트는 현재 매수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선도지구 관련 지구가 나와서 향후 상승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둔촌주공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봅시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추진위원회가 2003년에 생겼습니다. 2003년이면 21년 전이죠. 21년 전에. 정비구역은 2006년에 지정됐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2007년, 조합 설립은 2009년. 그러면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지금 어느 단계죠? 이건 조금 뭐 오래 걸린 지금 그런 사례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그냥 거의 뭐 이거에 뭐 절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어느 위치인 거죠? 지정도 안 돼 있고 조합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많이 오른 겁니다. 네, 많이 오른 거고요.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쪽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더 오르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일기 신도시나 뭐 그런 분들 기분 나빠하실 것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여태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조합원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팔고 나가야 돼요. 그래 진행이 됩니다. 어찌어찌. 팔고 나간다는 뜻은 뭘까요? 사는 사람, 투자자가 접근하기 좋은 시장은 뭐죠? 전세가를 본다면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시기는 언제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그나마 덜한 거예요. 예, 재건축은 그나마 조합원들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자가 전세가율이 낮을 때 들어가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갭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갭이 적을 때 들어가죠. 그냥 50%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전세가율이 50%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10억이면 전세가 5억이라는 소리죠. 그럼 갭이 5억 들어가죠. 이 투자자가 5억 들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죠. 예, 힘들다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전세가율이 높아져야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뭐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이건 솔직히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일반 아파트라고 치면 전세가율이 높아져야지 갭이 줄어들죠. 간단하게. 그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라고 했죠? 맨 처음 다시 돌아가면 다 이어지는 거죠,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뭐라고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 생긴대. 그렇습니다. 정답이네. 이영일님, 저번 주부터 굉장히 선전하고 계십니다. 미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또박이님? 미래 가치가 낮아지는데 그때 투자하라고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비정상적일 때 투자를 한다. 정상적일 때 투자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일 때 투자를 한다. 투자자가 왜 들어왔겠습니까? 다시 전세가율을 벌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렵나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합원들한테 욕먹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몇 명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가 전세가율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써 있죠. 월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뭐가 불안하다?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하다. 그러면 전세값이 내려가겠죠.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으쌰 매매값은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낮아지죠? 전세가율이 낮아지죠.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뭔 뜻이라고요, 그럼? 이영일님 맞췄죠? 미래 가치가 낮아진다. 그럼 이 뜻은요? 뭔 뜻일까요? 오래 걸리네. 이제 깨달은 거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답 없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한 5년, 7년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한 15년 걸리겠어? 지치겠죠. 안 지치겠습니까? 지친단 말이야. 내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2030년에는 아파트 입주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싸워. 안 된다는 거야, 거의. 이건 뭐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상황이죠. 뭐가 내려갑니까? 전세가는 이미 낮아져 있었어요. 이미 낮아져 있었어.
재건축 세입자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니까 전세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뭐가 더 빠져서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거죠? 매매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전세가보다. 뭐가 높아진다고요?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 쉽죠? 네. 요건 쉽죠? 여러분들. 만약 일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솔직하게 전세가율이 조금 높아질 때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왜, 그게 왜요? 미래 가치가 낮아지는데 거기서 왜 투자를 합니까? 또박이님, 바보같이. 가 아니라 투자자가 진입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가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투자자가 진입을 해가지고 전세가율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다시 낮게 만듭니다. 갭이 적다는 의미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진입을 해서 뭘 벌린다고요? 전세가율을 벌린다고. 다시 낮게. 나 이해를 못하겠다. 손. 그 언제 투자할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얘기했죠. 땅의 가치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뭐가 비정상인 거예요? 땅은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지금 이상해진 거죠? 뭐가? 땅은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럼 공사비와 물가죠, 물가. 봐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가 반영되어 있다? 미래가 반영되어 있다. 미래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목동권이라든지 이 분당권이라든지 일산권의 원래의 전세가율을 알아야겠죠. 원래 전세가율. 그럼 원래 전세가율이 뭐 만약 그냥 A라는 곳에 40%였다. 그럼 요걸 기억을 해, 기억을. 기억. 근데 어떠한 이유로 얘가 빠지고 얘가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럼 우리가 언제 투자하냐고. 1번, 2번. 이건 쉽죠. 몇 번?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갭이 작아져야지 투자자가 들어온다고요. 투자자가 들어와서 다시 전세가율을 어떻게 한다? 내린다. 이때식이라고, 이때식이.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벌써 추진위원회 뭐 정비 뭐 했는데 벌써 이거 한 6, 7년 지난 거야. 이거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 인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죠. 대부분 이래요.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땅의 가치가 있는 곳에서 버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땅의 가치가 워낙 없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있는 곳에서 버티는 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땅에 대한 투자인 거고. 근데 땅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었던 동네에서 오로지 재건축만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도 딴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조합원이야.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에요.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고요. 1번, 2번. 이영일님 말고 다른 분들. 음. 내가 조합원이에요. 내가 조합원이야. 아유, 조합원이야. 나 조합원이야. 나 한번 팔아볼래? 아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나 한번 또 신축도 사고 싶어. 미소님, 정답. 거꾸로죠? 거꾸로죠? 아까는 거꾸로죠? 전세가율이 낮을 때 파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가 있잖아. 그렇죠? 내가 조합원이라고. 거꾸로 해, 거꾸로. 항상. 거꾸로. 항상. 투자는요. 내가 A를 배웠으면 B도 금방 알게 돼. 왜 거꾸로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데 계속 이 얘기만 해. 조합원들은 계속 뭐만 얘기한다? 새 아파트만 얘기해. 뭐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솔직하게.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다리는 건 상관없죠. 그냥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뭐 무조건 새 아파트 받는 방법,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좋아하겠지, 조합원들이. 제가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아파트 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죠. 조회수 많이 나오겠지.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들이 조금 무너져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무너져 있을 때, 언제 무너져 있냐고. 전세가율이 올라가 있을 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일산이 너무 높아, 솔직하게, 지금 현재. 이거 60% 중후반 이러면 너무 지금 현재가 너무 높아요, 일산이. 좀 낮아져야 돼. 분당 몇 프로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가능성 있지. 이거 너무 높아요. 그럼 거꾸로 전세값이 내려가면은 또 맞춰지긴 하겠지.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너무 높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 라고 전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분당은 괜찮은데 일산 쪽이 조금 아니 재건축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60% 중후반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미래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자체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일산이나 이런 데 약간 힘들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적용한 그 방법대로 투자를 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100%입니다. 땅의 본래 가치를 봐야지. 왜? 이거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야. 얘는 안 변해. 얘는 고정이잖아, 고정. 얘만 변하는 거잖아, 얘만. 근데 이게 십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얘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계속 본다는 거야, 우리는. 공사비랑 물가 요거만 계속 보는 거야. 아이고, 분담금이 도대체 얼마야? 계속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땅의 본래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땅의 본래 가치를.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죠? 뭐 때문에 가격이 변해요? 얘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거죠. 얘 때문에. 안 좋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안 좋을 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때 매입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땅의 본래 가치만 보자는 거야. 얘는 고정이고 얘가 변하는 거잖아. 재건축 아파트는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 심한 곳에 변동성이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변동성이 올라갔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까? 1번, 2번. 아, 왜 또 1번이야? 변동성이 내려갔을 때 투자를 해야지. 변동성 있는 상품이. 제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 내려왔을 때. 왜 재건축 아파트는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변동성이 강해. 변동성과 얘는 같아. 그러면 가격이 요게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내려왔을 때. 갭이. 갭이 작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 요건 또 뭐에 이어져?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전월세 비율과 또 연결되는 거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항상. 공부라는 게. 요거만 이해했으면 돼요. 그냥 재건축 아파트는 변동성이 심하구나. 네, 요거만 이해를 했으면 돼요. 그럼 변동성이 심한 상품은 언제 투자를 합니까? 외부적, 내부적 충격에 의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떨어질 때 매매값 떨어지죠. 다 이어지는 거니까 오늘 조금 어렵나? 변동성이 있는 상품 아까 거의 한 49% 됐잖아. 49%. 그 아파트가 갑자기 전세가가 푹 떨어지네. 이때 투자라고 그랬죠. 전세값이 푹 오르네. 이때 투자하면 안 되죠. 왜? 이때 투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투자하는 거죠. 똑같아요. 재건축도.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거에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봐. 아, 변동성과 재건축 같은 거지. 그럼 변동성 있는 거 언제 투자한다고 그랬지? 변동성은 전월세 거래 비율이라고 했지. 그럼 전월세 거래 비율이 가장 낮아질 때, 변동성이 있을 때, 낮아질 때. 그래 투자라고 했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갭이 작아질 때.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오겠지. 투자자가 그러면 전세가율을 벌리겠지,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투자는 원래는 이제 추진력 단계, 뭐 요런 단계와 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요. 이 단계와 이 단계와. 1번, 2번.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미래 가치가 높아져 있을 때, 으쌰으쌰 할 때죠. 으쌰으쌰. 요건 뭐예요? 거의 포기 상태지 뭐. 틀리죠. 네. 1번에 투자하냐? 저 포기 상태에서 투자를 하냐? 이거 조합이죠, 조합. 조합.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보통 요 구간이죠. 조합 설립 전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조합 설립 되고도 내려가잖아. 뭐가 크다? 재건축은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세가율을 항상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또박이가 저런 소리 했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 변동성이 크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이 변동성,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해 못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너 바로 넘어가면 좀 그러나? 이해 못하신 분.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 요거 이해 못하겠다, 전세가율.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편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어차피 몇 명 없잖아. 그건 거의 과외식으로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 넘어가면 넘어가라. 얘기를 하십시오. 이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이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에요. 요거만 이제 같다. 재건축과 재건축은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이냐? 그러면 얘 변동성 아까 한 건 요게 헷갈려서 그래요. 이 전월세 거래 비율이 심한 거고 얘는 뭐가 심한 거예요? 전세가, 월세가 변화가 심해요? 아니면 뭐가 심해요? 얘는 매매가가 심한 거야. 그렇죠. 거꾸로죠, 또. 안 그래요? 네? 거꾸로예요. 아, 재건축 아파트의 전월세 변동이 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40년 된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 2억이야. 근데 5억으로 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그냥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는요,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천천히. 시간의 지남에 따라. 왜? 녹수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재건축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이야, 세입자들은. 천천히 내려간다면 천천히 내려가. 그럼 얘는 이 전월세 거래 비율, 요거는 변동률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매매가가 심한 거고. 이 변동성 있는 상품, 우리 아까 그 조사한 건 이 전월세 거래 비율이 심하니까 이 전세나 월세 높낮이가 심하니까 뭐에 영향이 간다? 매매가에 영향이 간다. 이 뜻인 거예요. 아까 변동성 뭐라고 했죠? 공사비, 물가, 그리고 뭐 분쟁, 서로의 싸움,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그쵸? 무슨 충격? 아까 얘기했죠. 본래의 이 땅에 대한 본래의 가치가 있는데 뭐 때문에 변한다? 변동률이 공사비, 아까 분쟁, 뭐 이런 거로. 이게 높낮이가 심해지는 거지, 이게.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동성 있는 상품에는 언제 투자해라? 내려갈 때지 뭐. 변동성이 내려갈 때지. 최상일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죠. 그때가 언제냐?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라는 거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누가 들어온다? 투자자가 들어온다. 왜? 갭이 낮아진 거니까. 투자자가 무슨 일을 한다? 다시 들어와서 전세가율을 낮춘다. 요 테크트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요 뜻이 미래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때 투자자가 들어오죠. 그럼 우리도 이때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재건축 아파트 내가 조합원이에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을 때 팔 거예요. 거꾸로죠. 이제 또 내가 조합원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낮을 때 팔 거예요. 높을 때 팔 거예요. 그렇지. 다 이어지는 거지. 이제. 쉽잖아. 본래의 가치가 재건축은 땅이잖아요. 요 땅의 가치만 보자는 거야. 그 대신 이 변동률이 언제일 때 투자하라? 바닥일 때 투자하라. 이 바닥일 때가 언제냐는 거야. 전세가율이 높을 때라는 거죠. 높을 때. 그때가 변동성이 심한 거고 가장 안 좋을 때고. 땅은 변화가 없어. 뭐가 변화가 있는 거야? 공사비,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물가 어려우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나서 한 딱 필요하신 분들만 한 세네 명 일단만 세네 명 모아서 한번 그냥 마이크 다 키고 그냥 그게 훨씬 낫지.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타자로 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쉽게 이해하거든요. 아, 이때 하라고요? 아, 이때 하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였으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해를 하고 지금 요거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면 되지, 이제 나한테. 그러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예요. 또박이가 전세가율 저거 변화 공부하라고 그랬지? 재건축은.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땅을 정해, 일단. 예, 땅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야. 땅이 별론데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어. 솔직히 권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영일님 있는데 와이프가 가서 샀어. 아, 나 그 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샀어. 샀는 거 어떡해? 뭐 언제 파냐고. 전세가율이 낮아질 때 여보, 거기는 땅이 나중에 분담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미래적 가치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지금 현재로 봤을 땐. 그러니까 우리 전세가율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우리 매도 한번 하자.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땅에다가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목동에 투자하고 싶지, 당연히. 분당에 투자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내가 일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평촌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 내가 이 테크트리만 알고 있으면 돈 다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어디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미소님 여의도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 이 그림이면 어떡할 건데? 미소님이 만약 이때 투자했어. 06년에 투자했어. 근데 15년, 9년간 무슨 변화가 있냐고. 변화가 하나도 없죠?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재건축 투자에만 나겠습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10억에 샀어. 근데 9년 지나도 10억이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돈이 많으면야 그냥 버티는 거지만. 그렇지만 만약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투자를 했었어도 됐잖아요. 뭐 언제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땅으로 먼저 질 좋은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변동성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게 베스트지. 이 목동이 좋은진 다 알아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이야.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막 15억, 16억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언제냐고. 갭이 작아져야겠지. 그럼 목동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불가능.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겠죠. 목동 재건축 힘들 듯. 이런 뉴스가 나와야겠죠. 그런 뉴스는 뭐라고? 변동성. 변동성은 계속 움직인다고 그랬죠? 수년에 걸쳐서 계속. 거기 하나의 뉴스일 뿐이야. 거기 하나의 뉴스일 뿐이라고. 거기 하나의 뉴스일 뿐이라고요. 뭔 변화제가 않았어? 기름진 땅. 요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가 기름진 땅이 아니야. 거기가 기름진 땅이 아니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기름진 땅이 아니야. 근데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뭐 때문에 오른 거야? 얘 때문에 오른 거잖아. 그냥 오로지. 변동성 때문에. 얘는 기름진 땅이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올랐어? 요 변동성 때문에 오른 거예요. 얘를 언제 파냐고? 가자. 재건축 가자. 이럴 때 팔으라고. 계속 기다리면 분담금만 늘어나요. 땅의 가치로서는 별로 우리가 평가할 때 별로 아니었잖아.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팔으라고? 재건축 가자. 이게 뭐야? 전세가율이 낮아질 때 쉽잖아.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 초보들은 이렇게 생각해. 여의도 재건축 살까요? 목동 재건축 살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일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저희 중동신도시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절대 내가 돈이 없다. 아이고, 무슨 내가 재건축이야, 내 주제에. 재건축 갭 1억 미만으로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예전에. 요거는 좀 고급 강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요거는 좀 투자자들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깊게 알고 계셔봤자, 당장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전세가율은 꼭 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만 이제 알았으면 된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율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보고 계시고, 그 변화에 따라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거 약간 기억은 날 거예요. 약간.